나원, 날 도와야 한다. 전당대회의 막판 변수는 아마 단일화 여부가 부상하고 있습니다. 자, 각 후보자의 이야기 한번 들어볼 텐데 특히나 나경원 후보와 원희룡 후보가 2위 자리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누가 2위냐에 따라서 만약에 단일화가 된다면 어느 후보가 중간에 드랍할지 사퇴해야 될지가 결정되기 때문이겠죠. 두 후보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실질적으로 생각이 비슷하다면 거친 싸움을 해도 사퇴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저를 도와주시는 게 어떨까. 단일화를 한다든지 그럴 의사는 없지만 결국 원희룡 의원께서 저를 지지해 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상 좀 지지율이 많이 빠지고 있는 추이를 보이기 때문에요. 실제로 공방은 전혀 엉뚱한 대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다른 후보들도 정책 비전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에는 내일 일은 아무도 모르는 거죠. 굳이 말씀드리면 나 후보가 저를 돕게 될 겁니다. 결선 투표라는 게 있습니다. 결선 투표라는 것은 결과에 의한 연대가 자연스럽게 되게끔 돼 있습니다. 지금은 각자 전당대회에 왜 나왔는지 또 당을 위한 비전과 정책이 뭔지 이걸 보여드리는 게 우선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서로 날 돕게 될 것이다. 나경원 후보가 원희룡 후보는 사퇴하는 게 낫다. 차라리 사퇴하고 날 도와라. 그러자 원희룡 후보는 굳이 말하자면 나 후보가 날 돕게 될 것이다 라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윤상현 후보가 결선 투표를 하기 위해서면 후보자 간의 연대는 자연스럽게 형성될 것이다 라는 예측도 곁들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경원 후보가 이런 주장을 하는 데에는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한국갤럽이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한동훈 후보가 45%, 이 수치는 국민의힘 지지자와 무당층을 합친 후보 그 수치입니다. 그리고 나경원 후보가 15%, 원희룡 후보가 12%, 오차범위 내이지만 오차범위 안에서 나경원 후보가 원희룡 후보보다 먼저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는 거죠. 나경원 캠프에서는 굉장히 고무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런 여론조사 자료들을 근거로 원희룡 후보 사퇴하고 날 도와라, 힘을 보태라. 그렇게 되면 나경원과 원희룡을 합친 숫자가 27%의 윤상현까지 합치면 30%, 30대 45. 이렇게 되면 이 결과대로만 나오면 과반을 넘기는 후보가 없기 때문에 결선을 갈 수 있다. 나경원이 결선을 갈 수 있다라는 것이 나경원 캠프의 이야기입니다. 자, 국민의힘 지지층만 놓고 봤을 때도 한동훈 후보가 57%, 나경원 18, 원희룡 15. 역시 오차범위 내이겠지만 나경원 후보가 먼저 거론되고 있다는 거죠. 윤상현 후보 3. 나경원과 원희룡을 합치면 수치가 꽤 됩니다. 33. 여기에 윤상현을 합치면 36.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얼마 전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원희룡 후보가 상대적으로 나경원 후보보다 우세한 듯한 경향이 관측되기도 했었는데 상황이 좀 달라졌다라는 게 나경원 후보의 이야기입니다. 이 전당대회 판이요? 흥미롭게 돌아갑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이게 말이죠.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원희룡이냐 한동훈이냐의 양강구도였는데 라고 원희룡 후보가 주장을 했는데 이제는 양강구도를 주장할 수 없게 돼버린 건 아니냐라는 얘기예요. 특히나 원희룡 후보가 뭐 문자 메시지 공방, 예의범절 공방, 댓글팀 공방, 그다음에 한동훈 후보의 가까운 가족, 아내는 아니지만 가까운 가족, 이모부는 뭐 하시니 등등 뭐 여러 가지 공세를 편 뒤에 나온 여론조사 결과라 이걸 어떻게 좀 해석해야 될까요? 글쎄 예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 네네. 일단 기본적으로 원희룡 후보가 갑자기 후보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혜성처럼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불과 일주일 전까지만 하더라도 원희룡 후보는 나는 출마할 생각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이야기하고 난 뒤 일주일 만에 이제 후보가 등록이 됐는데 네. 왜 등록을 했느냐? 왜 후보가 됐느냐? 그 뒤에는 강력한 힘이 있다. 보이지 않는 강력한 힘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당대회를 열흘도 안 남겨놓은 지금 같은 상황에 있어서는 한동훈 후보에 대한 지지율은 조금 떨어지고 어느 정도 떨어지고 원희룡 후보에
대한 지지율은 올라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나경원 후보한테 이런저런 제안을 한다든지 해서 그래서 단일화 해가지고 예. 최소한 결선 투표로 갈 것이다라고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네. 조금 전에 나온 거 보니까 15%, 12%, 3%잖아요. 합치면 30%거든요. 여기에 비해서 한동훈 후보의 지지율은 45%였다고요. 이게 지지자하고 무당층의 그 결과였는데 이러면 45대 나머지 사람들 다 합친 게 30이면은 한동훈 후보 혼자의 지지율에 나머지 후보 3명의 지지율 다 합쳐봤자 그 지지율의 3분의 2, 딱 3분의 2거든요. 네. 45 곱하기 3분의 2 하면 그 30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국민의힘 지지자층에서는 오히려 과반이 그냥 넘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뭐 내가 2등이냐 네가 2등이냐 그거를 따지기 전에 예. 결선 투표 갈 수 있냐 없느냐 그거부터 걱정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박성민 전 최고 나오셨습니다. 네. 나경원 후보와 원희룡 후보 사이에 관둬라, 날 도와라, 단일화 논란까지 벌써 나왔어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한 2주 전까지만 해도 원희룡 후보는 나경원 후보와의 단일화 열려 있다. 이런 얘기 나왔고 나경원 후보는 그때만 하더라도 지지율이 원희룡 후보보다 좀 뒤처진 상황이라 절대 단일화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상황이 좀 바뀌니까 나경원 후보가 절대 단일화는 없다더니 단일화하자라고 입장이 좀 바뀌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말씀하신 대로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양상이 드러나는 것 같은데요. 일단 나경원 후보 입장에서는 원래는 단일화 없이 그냥 끝내겠다 이런 입장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추세가 심상치 않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 짧은 시간 안에 본인이 어쨌든 2위로 치고 올라가는 상황들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럴 거면 오히려 지지율이 뒤처지고 있는 원희룡 후보 측에서도 여러 가지 묘수를 고안할 것이고 네. 그 과정 중에 분명히 단일화라는 카드가 검토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중요한 건 원희룡 후보의 의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보이지 않는 손, 그러니까 저는 그 손이 용산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 네, 보이지 않는 그 마이너스의 손이 지금 작동을 하고 있어요. 마이다스가 아니라 잘못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손 대는 족족 망하는 저는 그 손이 좀 마이너스의 손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용산이 개입하면 될 것도 안 된다라는 것을 지금 원희룡 후보의 지지율 추세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될 것도 안 된다. 네, 그러니까 제가 마이너스의 손이라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용산의 의중이 중요하지 않겠나 싶어요. 원희룡 후보가 분명히 처음에는 출마 생각이 없다라고 하다가 급격하게 그것도 대통령에게 어떤 비공개 보고를 하고 나서 갑자기 출마 결심을 발표를 했다 보니까 결국에는 용산 의중 때문에 나온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단일화를 아무리 원희룡 후보가 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결국 용산의 윤허를 받지 않는다면 예. 단일화 카드는 결국에 폐기 수준으로 갈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인비저블 핸드가 언급됐는데 그 손은 보이지 않는 손은 마이다스가 아니라 마이너스의 손이다. 비전 전략실장님, 네. 전략을 좀 논의해야 할 자리일 것 같아요. 예. 여러 가지 용산 개입설은 용산은 부인하고 있고 원희룡 후보도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친윤 그룹이 무언가 어떤 전략을 세우고 있는 것만큼은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그런 전략과 작전들이 먹히느냐 먹히지 않느냐 원희룡 캠프 입장에서는 그것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적어도 한국갤럽 등의 여론조사에서는 이런 전략들이 지금 먹히지 않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과연 나, 원 둘 중에 누구로 단일화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과연 단일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고 지금이야말로 전략이 좀 필요한 상황. 후보주자 입장에선 전략실장께서는 어떤 전략을 내놓으시겠습니까? 사실은 일주일 남짓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론조사의 추이 결과를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앞서 갈 거라고 예상했던 원희룡 후보가 오히려 하락하고 나경원 후보가 지금 상승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일단 비한 구도에서는 그런 상황이니까 만약에 한동훈만큼은 끌어내려야 되겠다. 한동훈만큼은 당대표가 되는 걸 막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어떤 세력이나 아니면 어떤 그 당원들 분위기에서는 그럼 누구로 합치는 것이 낫겠느냐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 된 거죠. 그러면 소위 친윤 그룹이든 아니든 원희룡 후보를 뒤에서 믿고 있는 그룹이 주자를 교체할 수도 있다 이 말이세요? 주자 교체는 이제 결선 투표 이전까지 힘듭니다. 일주일 남짓밖에 남지 않았는데 원희룡 후보든 나경원 후보든 누구 한 분이 결선 투표 가기도 전에 1차 투표 전에 사퇴할 이유가 지금 하등의 이유가 없거든요. 그렇군요. 그러기에는 정치 생명이 끝나는 거니까 할 수가 없는 거고요. 관건은 결선 투표가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죠. 그러면 단일화 여부가 필수여야 될 텐데 결선을 가려면 그렇죠.
단일화해도 결선 못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맞습니다. 단일화가 네. 되리라 보세요.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저는 단일화 여부는 결선 투표로 가는가가 우선 관건이고요. 결선 투표 간다는 것은 한동훈 후보가 1차 투표에서는 과반을 득표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비한 입장에서 특히 친윤 입장에서 해볼만 하다는 생각을 할 거고 그러면 결선 투표에서 2등이 누구냐에 따라서 2등에게 다 표를 몰아줄 수밖에 없죠. 아, 1차 투표 때 결과에 따라서 단일화 여부도 성사될 것이다. 그럼요. 그러니까 71년도에 유명한 우리 대통령 선거에 3김이 나왔습니다만, 아니 3김은 아니고 2김 1, 2가 나왔습니다만 당시 앞서서 1등했던 건 김영삼 당시 후보였지만 결선 투표에서 당시 이철승 후보가 DJ를 밀어서 김대중 후보가 후보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게 결선 투표의 묘미이기 때문에 관건은 결선 투표로 가느냐 안 가느냐. 한동훈 후보의 과반 득표가 가능하느냐 가능하지 않느냐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번 일주일 남은 상황에서 계속 여론조사가 발표가 될 텐데 여전히 나경원 후보가 2등을 유지하고 있으면 원희룡 후보 측에서는 지금 심각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 생각이 들고 예. 이 과정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중요한 시사점은 아까 우리 박채구가 말씀하신 것처럼 친윤이 개입하면 개입할수록 후보가 하락한다라는 이상한 법칙이 형성이 되고 있는 겁니다. 원희룡 후보가 처음에 정말 기세를 등등하게 하면서 등장했습니다만 잇따른 네거티브 그리고 잇따른 김건희 여사를 이렇게 참전시키면서 사실상 우리 당 전체의 리스크를 안고 온 게 아니냐라는 당원들이 광범위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전당대회의 목적이 무엇이냐. 전당대회 목적이 한동훈을 끌어내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전당대회의 진정한 목적은 총선 참패 원인을 제대로 우리가 반성하고 반성의 토대에서 다음 지방선거와 정권 재창출을 위한 대선에서 우리가 어떻게 변화해야 될 것인가를 당원들이 고민하는 자리인데 예. 그게 아니라 네거티브를 하면서 우리 대통령 배우자를 또 끌어들인 것밖에는 아무 한 게 없거든요. 그런 면에서 지금 당원들이 엄중한 지금 심판이 진행되고 있어서 원희룡 후보 캠프 측에서 이번 주에 상당한 고민이 좀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흥미로운 분석을 주셨는데 단일화 여부는 이 1차 투표가 될지 아니면 그걸로 최종 투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동훈 후보, 앞서간 한동훈 후보가 한 번에 과반을 넘기느냐 넘기지 못하느냐 여부에 단일화 여부도 달려있다라는 전망이 참 흥미롭게 들렸습니다. 결국은 다른 두 후보 혹은 다른 두 세 후보가 1차 투표 전에 어떻게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이런 얘기로도 좀 들려요.